뭐가 있을까요? 2번이랑 3번. 모르는 거 무조건 다 물어봐야 돼요. 2번, 3번이요. 몇 번? 2, 3, 4 내주세요. 2, 3, 4. 네. 자, 2번부터 보시면요. 사실은 2번 문제를 풀려면 1번 문제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1번 맞은 사람들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2번 틀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보시면 실제로 바닥면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물체는요. 100N이니까 몇 킬로그램? 100N이니까 몇 킬로그램? 10kg짜리 물체가 놓여 있어 지구가 이 물체를 100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물체를요. 사람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40N의 힘을 주는 거고요. 이때 이 물체는 수평한 면으로부터 몇 도를 잃고 있냐면 30도의 각도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반드시 뭐하라고 했어?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뭐한다? 분해한다.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 방향의 두 힘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작용한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었던 거다. 그쵸?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반쪽을 보면 얘가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 피타다. 기억나지?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가 40이니까 이 30도에 해당되는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40 코사인 35로 계산한 크기다. 자, 그 다음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Y축에 해당되는 이 값은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요. 얘는 40 사인 30도의 크기만큼을 갖는다. 그러니 이 물체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냐면 얘기해. 수평으로는 얼마? 20루트3의 힘으로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 20의 힘으로 물체가 들어 올리는 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한테는 실제로는 직과 잡아당기는 중력과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등속도로 간다. 두 번째 줄에 밑줄.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등속도로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합력이 얼마나 얘기니? 그렇죠. 수평은 수평끼리 합력 0, 수직은 수직끼리 합력이 0인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력이 0인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수평 방향 사람이 20루트3의 힘으로 당기고 있지만 등속인 것,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마였다? 20루트3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도 합력이 0이어야 되는데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100이야. 근데 사람이 들어 올리는 힘이 20이야. 근데 어떻게 합력이 0이야? 그거는요. 바닥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수직 항력도 작용하는 거죠? 그 힘이 얼마 작용하는 겁니까? 얼마 작용합니까? 얘하고 얘를 합한값이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80 작용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실제로 바닥을 누르는 힘은 80밖에 안 되네. 100이 아니네. 왜? 사람이 위쪽으로 20만큼 들어 올려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을 해결한 건 대단한 일이죠. 이 물체가 바닥면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이 얼마다? 20루트3의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 이게 1번의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운동마찰 계수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는데 너네 알죠? 마찰력이라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는 거다. 맞아? 라고 하는 바닥과의 거칠기를 마찰 개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꾹 누르는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힘의 곱이 운동 마찰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값이 20루트3이라는 크기인데 그 중에서 마찰 계수 알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뮤값 구해야 돼요. 뮤값은 n분의 20루트3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중에서 n은요. 바닥의 물체를 떠받드는 수직 항력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100이 아니고 얼마 넣어야 정상이다? 80 넣어야 된다. 됐어? 대부분이 100 넣습니다. 됐어? 맞아요. 네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80 넣고 계산하니까 아까 그 답 얼마 나오니까 4분의 루트 3 나와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이렇게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바로 용수철 저울이라서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용수철이야.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라고 해. 라고 합니다. 자, 이 용수철 저울에 해당되는 이 용수철에 내가 1kg짜리 물체를 매달았기 때문에 얘는 집과 잡아당기는 10N의 힘으로 이 전체 용수철을 잡아당겨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왼쪽과 오른쪽의 용수철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멈추겠죠. 그러면 멈춘 순간에 왼쪽에 있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요? 5N.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요? 5N. 이 둘을 합한값이 얼마? 10N이라서 아래로 10, 위로 10, 합력이 0. 이 상태가 됐겠죠. 그럼 정지겠죠. 됐어. 근데 왼쪽도 오른쪽도 용수철은 몇 개 있니? 2개씩 매달려 있잖아요. A 용수철, B 용수철, C 용수철, D 용수철. 근데 용수철을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 그냥 뭘로 봐라? 줄로 봐라 그랬어요. 용수철 나오면 무조건 그냥 줄로 보는 거예요. 됐어. 네. 그러면 한 가닥의 줄은요. 어느 부위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하죠. 그러면 여기도 몇 뉴턴? 5뉴턴. 여기도 몇 뉴턴? 5뉴턴. 여기도 몇 뉴턴? 5뉴턴. 여기도 몇 뉴턴? 그냥 5뉴턴인 거예요. 됐어? 네. 자, 그런데 이 용수철은요. 5뉴턴의 힘을 주면은 얼마 늘어날까? 거기 써져 있죠. 이 용수철은요. 첫째 줄 20뉴턴의 힘을 작용하면 2cm 늘어나는 아이야. 맞지? 그러면 5뉴턴의 힘을 주면 얼마 늘어나니? 2분의 1cm 늘어난다는 얘기지. 누가? A가. 누가? B가. 그러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늘어났어요. 됐어? 그러면 왼쪽 전체가 늘어난 길이 얼마? 1cm. 오른쪽 전체가 늘어난 길이 얼마? 1cm. 그러니까 물체는 지금 위치보다 몇 cm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1cm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됐어? 5N의 힘을 A 용수철도 받고요. B 용수철도 받으니까 A도 5N의 힘 때문에 0.5cm 늘어나고요. B도 5N의 힘을 받아 0.5cm 늘어나니까 각각 왼쪽이 1cm, 오른쪽이 1cm 이렇게 늘어나요. 됐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cm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3번과 4번 각각의 용수철에 받는 힘은 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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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 그리고 물체가 전체 밑으로 내려간 거리는 5cm 이렇게 써니 1cm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자, 5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5번이요. 네, 5번, 6번 해볼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물체의 속력이 3으로 더 빨라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1로 가고 있던 아이한테 힘 주니까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속력이 3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N의 힘으로 얼마만큼 당겼냐면 S만큼 당겼더니 속력이 3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요번에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들입니다. 자, 꼬맹아. 속력이 1이었다가 속력이 4 됐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속력이 1이었던 물체가요. 내가 힘을 줘서 당겼더니 속력이 3 됐대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 해줬니? 증가했죠.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했지? 1의 원래 뜻이 뭐야? 1은 물체에다 힘을 줘서 힘준 방향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이건 1의 정의고요. 1의 진짜 뜻.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랬어요.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한 만큼 1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1이라고 하는 거의 진짜 뜻은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변했다는 건 일을 하거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2개 있죠.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어떤 일이 하기 때문이야? 운동 에너지는 어떤
일 때문에 변해. 어떤 일?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변한 양이야. 이랬어요. 그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이 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변했어? 라고 하면 무슨 일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무슨 일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에너지가 변했나를 보시면 돼요. 뒤에 가면 똑같은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꼬맹아, 얘는요 무슨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변했죠. 그럼 반드시 누가 한 일이 있어야 돼? 알짜리. 이때 작용한 힘은요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당기는 힘이 전체의 알짜리.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얼마? S. 자, 그래서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알짜 힘이 한 일이고요. 그 알짜 힘이 한 일이 바로 여기 있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면 되는데요. 자, 이 물체는요 2kg짜리 물체이고요 10N의 알짜 힘을 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1이었다가 3 됐다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 나중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나중 속력 9 이거고요. 처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8이에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8이고요. 알짜힘은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라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10에다가 이동거리 얼마 곱하면 8 되니? 얼마 곱하면 되니? 0.8m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밀고 간 거리는 0.8m야.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0.8m를 10N의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억 볼게요. 이동거리는 1.6이 아니고 0.8로 가시는 게 맞고요. 힘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같습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물투에서 1에너지 정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1에너지 정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에너지는 누가 한 일 때문에 변해. 이게 물투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힘이 물체의 한 일은요. 네, 한 일 얼마만큼이라고요? 한 일 얼마만큼이라고요?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얼마? 8줄만큼 이랬네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6번은요. 실제로 같은 물체를요. 하나는 경사가 완만한 빗면을 이용해서 끌어올릴 거고요. 하나는 경사가 급한 빗면을 이용해서 같은 높이만큼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물체 질량의 m인 물체가 똑같이 있는데 그 물체를 하나는 긴 빗면, 하나는 짧은 빗면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죠. 높이는 h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일 누가 많을까요? A가 많을까요? B가 많을까요? A가 많을까요? B가 많을까요? 똑같아요. 네, 얘는요.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렸죠. 무슨 누가 한 일이 있어요? 중력이요. 중력이 아니라 물체의 목에다가 들어올린 높이를 곱하는 거지 밀고 가는 거리를 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에다가 들어올린 높이가 같기 때문에 A 전동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일이나 B 전동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일의 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은 물체를 같은 위치까지 이동시키면 한 일의 양은 경로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A 전동기와 B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은 같다라는 기억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물체 한 일이 없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중력의 한 일은 무슨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여기 갔어. 위치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으면 중력의 한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디귿 전동기 A, B의 일률의 비율은 그랬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긴 했는데 A는 이렇게 끌어올릴 때 4초 만에 끌어올렸대요. B라는 전동기를 끌어올리는데 6초 걸렸대요. 그럼 누가 더 일을 빨리 해서 일한 빠르기를 뭐라 그러다? 일률이라고 하더라. 됐어. 일률은 누가 더 일을 빨리 했니? 라고 하는 일한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일률은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돼.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애도 B라고 하는 애도 한 일의 양은 똑같으니까 그냥 일을 잡아. 근데 A는 그 일을 하는데 4초 걸렸고요. B는 그 일을 하는데 6초 걸렸기 때문에 일률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입니까? 3대 2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8번 중에서 질문 8번이요. 8번이요. 7번이요. 자, 7번하고 8번 보여드릴게요. 7번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찾아봐 라고 했는데 서연아, 운동량, 충격량까지는 수업을 들었을 것 같아. 맨 앞부분이라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치?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자, 실제로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운동량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과정의 크기다. 기억나죠? 라고 하는 운동량이요. 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는 움직이니까 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P를 어떻게 구합니까? MVP로 계산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불러? 속도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속력 곱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 중요한 벡터 값이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는요.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안녕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어. 그래서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더니 속력이 2였다고 치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니? 구해 빨리.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요. 튕겨 나왔어도 여전히 2kg이고요. 대신에 튕겨 나온 데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왼쪽 방향은 튕겨 나왔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kg/m/초예요. 그래서 둘의 운동 방향이 정반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이 변했네.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물리에서의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량에서 처음량을 뺀 게 변화량이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고요.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4인데 이걸 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 뭐라 그런다? 충격량. 그렇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으니 요만큼의 이 아이는 충격량을 가져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충격량은요. 운동량이 변했는데 왜 변했을까? 원인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얘가 가다가 벽이랑 부딪혔을 때 튕겨 나와서 운동량이 변해서 왜 튕겨 나와? 부딪히는 동안 벽과 물체 사이에 뭐가 작용했으니까?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 때문이고요. 단지 힘만이 아니고요. 똑같이 10N의 힘을 받더라도요. 10N의 힘을 잠깐 받았니 오랫동안 받았냐에 따라 총 변화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면 이게 바로 총 충격량이 되더라. 그래서 FT 아일랜드다. 기억나니? 네.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벽이랑 부딪힐 때요.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라고 하자. 그러면 벽으로부터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은 거니?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웠었는데요. 여러분들 7번 보시면요. 7번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맨 처음에 운동량은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운동량이 점점 크기가 작아져서 3초일 때 0이 됐다가 3초 지나고 나면 운동량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아,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마이너기라고 줄게요. 그럼 맨 처음에 0초일 때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6km/초였어. 그랬다가 3초가 되면 운동량이 0이 됐다가 6초가 되면 운동량이 플러스 6 됐다고 치자. 이런 얘기. 됐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저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 생각해봐.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니? 시계요? 운동량 그래프인데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가는 뭐 나와요? 속도 나오죠. 운동량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가려는 얘기는 MV를 질량으로 나눠가려는 얘기고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로 바꿔서 보겠다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보겠다. 됐어? 그래도 생긴 모양은 똑같습니다. 아니, 자, 이 물체가 만약에 2kg짜리 물체였다. 그러면 이걸 2kg 나누시면 되죠. 맨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랬다가 3초가 되면 속도가 0이 됐다가 6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플러스 3. 자, 얘는 가다가 운동 방향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겠죠? 몇 초일 때 바뀌었을까?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요. 됐어? 네. 자, 요거 기울기가 뭘까요? 가속도죠. 얘 가속도 얼마예요? 6분의 6이니까 얼마? 1.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는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1이네요.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 요 기울기는 뭘까요? 머리 써봐. 요 기울기는 뭘까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질량으로 나눈 값이 이 그래프죠. 그럼 거꾸로 이 그래프에다가 질량을 뭐하면? 곱하면 이 그래프예요.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뭐니? 힘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힘입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니? 6초 동안에 12만큼 바뀌었으니까 얼마? 2뉴턴의 힘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이과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가장 못하는 게 그래프 의미 분석하는 거고요. 그래프 이론 방법을 진짜로 가지고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기억 보시면 가속도는 일정하니?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 자체가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한다 생각하셔도 무방하니까 가속도는 일정한 겁니다. 6초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왔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으시면 됐죠? 얘가 왼쪽으로 간 거리 얼마?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9. 오른쪽으로 간 거리 플러스 2분의 9. 그러면 왼쪽으로 2분의 9만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2분의 9만큼 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얘는 왼쪽으로 간 거리와 오른쪽으로 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디귿 6초 동안 운동 방향을 한 번 바뀌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3초일 때 한 번 바뀌었으니까. 네,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놓친 부분이 뭔지 보세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요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에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6초로 바꿔놓으시면 거리도 비교할 수 있어서 6초 동안에 갔다가 온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두 사람이 각각 수평면에서 썰매 A, B를 1의 빠르기와 2의 빠르기로 라고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줄 쳐요.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A는 1이라는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고 있고요. B는 2라는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고 있어요. A가 받은 합력 0입니다. 등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받은 합력 0입니다. 등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합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둘 다 0이니까. 알아들어? 자, 그러면 이때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A라는 수레는 10N의 힘으로 끌잖아요. 근데 왜 등속도로 가요? 그게 답이죠. 10N의 힘을 줘야지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얼마? 10이 작용하고 있어서 등속도가 된 거죠. 됐어? 그래서 A에서는 마찰력이 10N입니다. 작용한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B는요 20N의 힘으로 당기니까 등속도로 간대. 얘는 마찰력이 얼마나 되니? 그렇죠. 얘는 마찰력이 20 작용하고 있네. 그런 얘기잖아요. 자, 니은 볼게요. 썰매 A에 작용하는 합력은 썰매 B에 작용하는 합력보다 작니? 같아요. 왜? 작습니까? 둘 다 합력이 0인데. 디귿. 썰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썰매 B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운동량은 뭐에다 무곱하는 거라고요? 질량에다가 속도요. A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저기 써있죠. 썰매의 질량은 B가 A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됐어? 이렇게 나오면요. 극단적으로 주세요. B가 더 무겁다 그랬잖아요. A는 1kg, B는 100kg. 이렇게 극단적으로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1kg, 2kg 이렇게 놓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얘 운동량 1kg짜리가 1의 빠르기로 가죠. 운동량 얼마입니까? 1이에요. 얘는 100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죠. 운동량 얼마입니까? 200이에요. 그러니까 얘 운동량이 훨씬 큽니다. 알겠습니까? 네,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주고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8번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해? 네, 넘기죠. 9번부터 10번까지. 9번이요. 네? 네. 자, 보시면 9번, 10번 보시면요. 9번은요. 현서가 너 선생님 수업 몇 번째 듣는 거지? 오늘이 첫 번째지? 앞으로 결석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너 학원에 처음 등원한 그날부터 한 교재예요. 그때부터 들었으면 모를 수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4주인가 5주 만에 처음 오신 거죠. 지금 여기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우리가 그 4주인가 동안에 했던 얘기들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너 등원한 그날부터 수업은 다 영상으로 보냈는데 수업을 안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를 답지에다가 써놓으시면 영상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네 답지에 그렇게 썼잖아, 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영상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영상 네? 물리 영상 하나밖에 안 저번 주에 빠진 영상 하나밖에 안 저번 주에 빠지고 그 전주도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전주가 엄청 예배여가지고 그럼 그 전주는? 그 주에 제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요일부터 갔었어? 화요일. 그러면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영상이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빠진 영상은 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들려요. 보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이제 입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대1을 데려다가 보충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영상 올려드린 것들은 다 시간 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9번 보시면요. 9번은요.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막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울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울이 그 부위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겠죠. 그 중에서 A라는 저울도 이 막대가 눌러줘요. 됐어? 네, 가리킬 거고. 막대가 B도 누를 겁니다. 그래서 가리킬 겁니다. 근데 꼬맹아, 모든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하냐면 쌍으로 작용한다. 됐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기억나니? 네, 맞아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의 힘을 뭐라 그러고? 작용. 또 하나의 힘을 뭐라 그러는데?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잖아.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막대가 저울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 저울이 막대를 밀어 올린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네. 자, 막대가 저울을 누르면 저울이 막대를 뭐 한다고요? 밀어 올린다고요. 그럼 이제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는요, 한 물체 안에 작용하는 힘의 함량을 볼 거야. 어떤 물체? 여기 있는 막대. 저울 아니. 알겠어? 나는 막대에 작용하는 힘만 볼 거야. 막대에 힘 몇 개가 작용할지 빨리 찾아내. 그 막대에 힘이 몇 개 작용할까? 그걸 화살표로 빨리 그려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한번 그려놔 보세요. 네. 자, 근데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막대의 작용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작용점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랬어? 볼게요. 이게 왜 막대야? 막대는 있는데. 막대에 작용하는 힘만 찾으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 볼 필요 없죠. 자, 막대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찍을 수 있어요? 4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 FA와 B라는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 FB 또 뭐 있어요? 네. 물체가 누르는 힘이요. 그 위에 있는 4kg짜리가 막대를 누르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4kg니까 40N의 힘이 있고요. 또 네, 막대의 무게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가 몇 킬로짜리예요? 3kg짜리니까 막대가 받는 중력도 있겠죠. 30N. 근데 나 궁금해요. 막대에 작용하는 무게는요. 사실은 전체 작용하는 힘 맞지만 그 힘을 우리가 하나의 점에 작용한다라고 볼 거잖아요. 그럼 막대에 작용하는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은 이 막대의 무게 중심점이다. 그 무게 중심이 어딜까요?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 균일한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1L이고요. 물체가 4kg짜리 물체가 누르는 힘은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4분의 1L이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보면 실제로요. 이 상태에서 이 막대는 이동하니? 그러면 움직이니? 자, 움직이니? 라고 하니까 안 움직여요. 멋진 말, 뭐 하고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정지되어 있다는 건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됐어.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또요. 이 물체가요. 옆으로 가진 않지만 이렇게 돌아요. 이건 뭐예요? 회전하고 있니? 아니잖아요. 회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물체는 완벽한 정지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 중에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뭐니? 이건 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줘요. 자, 얘 움직이니? 아니요. 왜요? 알자임이요. 알자임이요.
자, 얘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줍니다. 얘 이동합니까? 어느 쪽으로요? 왜요? 알자이는 오른쪽으로 16을 작용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바로 알자임이고요. 이때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알자임의 크기가 0. 다시 말해서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여서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힘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자임이 0이에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물체가요, 회전해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뭐라 한다고? 돌림이. 그쵸?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임이라고 했어요. 됐어? 네. 그러면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돌림임 뭐란 얘기야? 평형. 어느 쪽으로도 물체를 회전시키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이 돌림힘은요. 기억해내 빨리. 벽에요. 이렇게 나무 토막을 나사로 연결해 놓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얘를 회전시킬 거라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받침점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얼마냐면요. 2m 떨어져 있고요. 자, 2m 떨어져 있는 곳에 내가 90도 방향으로 얘를 누릅니다. 얼마의 힘으로 누르냐면 10N의 힘으로 눌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얘가 이 힘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와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막대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멋진 말로 물리에서는 돌림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러한 돌림힘 타우는요.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에 10N의 힘으로 눌렀어. 그러면 이 물체의 돌림힘 얼마냐고요? 얼마입니까? 20N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20Nm라는 돌림힘 때문에 물체가 회전했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됐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소를 타면 빨리 기억해내라. 아빠는요 60kg짜리 아빠가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요. 그러면 아빠만 앉으면 이 시소는 이렇게 회전했죠.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죠? 아빠가 반시계 방향으로 시소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은요. 아빠가 누르는 힘 얼마? 얼마? 600N. 그렇죠? 600N의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1m 떨어진 곳에 줬으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얼마입니까? 600Nm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땅바닥이 없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 계속 돌아. 알겠어? 땅이 있으니까 가다 멈추는 것 뿐이야. 근데 돌아가지 않게 반대편에 조그만 아들이 앉았어요. 20kg짜리 아들이. 그러면 얼마 떨어진 곳에 있어야 얘가 됐어? 반시계 방향으로도 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하지 않을까 이건데요. 아들만 보면 아들은 똑같이 여기서 눌러요. 200N의 힘으로. 됐어? 네.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앉아 있을까요? 4m? 3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면 아들은요. 사실은 시소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아들이 주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20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아들 혼자 앉아있으면 시소는 시계 방향 돌았을 거예요. 근데 아빠와 동시에 앉아있다 보니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돌림, 힘,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저 그림을 딱 보면 돌림, 힘, 평형과 힘의 평형이 생각납니다. 물체가 저 상태로요. 이동도 안 하고 회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인데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서 완벽한 정지 상태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진짜 평형, 역학적 평형 상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역학적 평형이라서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관건은요. 저 저울이 밀어 올리는 FA, FB의 크기가 얼마인지 요거 구해줘. 이거 수능 문제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내드린 이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서 따온 문제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FA, FB의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이렇게 역학적 평형이 나오면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 공식을 써야죠. 얘는 힘을 받는데요. 합력이 0이어야 돼. 됐니? 자, 위쪽 방향으로 받는 힘. 뭐? FA 플러스 FB의 크기가 아래쪽 방향으로 받는 힘. 40m. 네, 40N 더하기 30N. 그러니까 결국은 몇 N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70N. 그래서 FA와 FB를 더한 값은 70N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힘의 평형은 됐으니까 이제 돌림의 평형 가자. 됐어. 네, 두 번째는 돌림의 평형 써야 되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하지 않으니까 돌림의 평형인데요. 물체가 회전할 때요. 받침점은 몇 군데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한 군데. 그럼 받침점을 어디다 놓을까요? 저기 물체가 올리는 받침점은요. 무조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면 어디든 받침점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 왼쪽에 있는 FA를 받침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40N이 작용하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되고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되고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돼. 그래서 받침점처럼 안 생겨 있는 지점도 그냥 받침점으로 봐도 돼.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이면. 알겠어? 그럼 저는요. 어디를 받침점으로 보는 게 논리적이에요? 미지수가 있는 부분. 미지수가 있는 부분을 받침점으로 보면 미지수 하나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요. FA를 받침점 위치로 본다. 그러면요. 돌림이면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는 거잖아요. FA 지점을 받침점으로 보면 얘는 FA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니? FA 지점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네. 0이죠. 아, 거기는. 그러면 얘는 돌림이 FA를 돌림이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래서 FA는요.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돌림힘을 못 만들어. 그러면 돌림힘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나머지 세 개의 힘이야. 맞아? 그 중에서요. 40N은 이 받침점을 축으로 이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해. 그렇지? 자, 30N도 이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해. 그래서 FB는 보이니? 얘 이렇게 돌려. 보이죠?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만듭니다. 됐죠?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만들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으니 결론적으로는 시계 방향의 돌림의 크기와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시계 방향의 돌림이 얘 불러. 얼마 곱하기 얼마? 40 곱하기 얼마? 4분의 L. 됐죠? 두 번째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불러. 30 곱하기 2분의 L. 그래서 네, 이거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불러 F, B 곱하기 L. 됐죠? 여기에 FA가 없으니까 미지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부분을 받침점으로 보는 게 논리적입니다. 자, L은 다 날리실 거고요. 계산하시면 10 더하기 15는 FB. 그래서 FB가 얼마란 얘기니? FB가 얼마? 25N이구나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FB가 25N이면 FA와 FB를 더한 값이 70이니까 FA는 얼마니? 얼마니? 45N이죠.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게 수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 기억 보기 보시면 B에 나타난 눈급이 몇 뉴턴? 25뉴턴이라는 뜻이에요. 니은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꼬맹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느 쪽 저울이 더 무거워져? 어느 쪽이 더 무거워져? B 쪽이 더 무거워져. A 쪽은 가벼워져.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A의 눈급이 감소한다는 건 굳이 해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에요. 됐죠? 자, 막대 위에서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켜도 A, B 눈곱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됩니까? 70이에요. 이 물체가 아무리 움직여도요, 결국 물체의 무게는 여기서도 40, 여기서도 40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70이니까 위로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70이어야 된다.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별표. 자, 9번은 수능 문제였고요. 10번은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만 이거를 과거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줍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한 일을 비교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한 일을 비교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선생님은 한 일이 0인 경우를 찾으라고 문제를 냈지만 사실은 얘네들의 일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요. 꼬맹아, 중력 방향 화살표. 물체가 이동한 방향 화살표. 어떤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럼 물체가 힘이 작용한 방향을 움직이면 그 힘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기억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 중력이 이동하는 방향. 중력이 작용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자, 니은. 수평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대요. 운동 마찰력 어느 쪽? 왼쪽. 이동 방향 어느 쪽? 오른쪽. 한 일 있니 없니? 있죠. 나란한 방향이면. 그래서 네. 실제로 물체에 작용한 힘은요. 마찰력은 이 방향인데요. 이동한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이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한 일이 당연히 있죠. 왜? 힘하고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인데 그 힘이 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 일이 플러스의 1. 힘 준 방향과 반대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 일은 무슨 일? 마이너스 1인 것뿐이죠. 그래서 한 일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물체가 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찰이 한 일도 존재합니다. 되겠어? 네. 그럼 그 마찰이 한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니 감소시키니? 감소시키죠. 마이너스 1이니까. 되겠죠? 자, 디귿 보세요. 자, 실에 매달려 진자 운동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에 매달려 진자 운동할 때 꼬맹아 이 위치 하나만 볼까? 장력 방향 화살표, 이동 방향 화살표. 장력 방향 어느 쪽으로 그려야 돼? 이 방향이죠. 실에 당기는 힘이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은요? 이 방향이죠. 그래서 네, 몇 도? 90도. 있니 없니? 없어요. 힘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일 때 한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장력이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디귿이에요. 자, 11번 설명할까요? 네. 자, 그림 가나는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같은 미줄. 자, 그러면 요걸로 자소서 요걸로 쓰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서요. 그래서 똑같은 높이만큼을 내려와. 그래서 처음에 위치는 여기인데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근데 내려올 때요. 경사면의 경로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빗면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얘는 이 경사면을 타고 이렇게 공이 굴러서 내려올 거고요. 얘는 이 빗면을 타고 공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해해요? 네.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가가 클까요? 나가 클까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가가 클까? 나가 클까? 똑같죠.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만큼을 내려오면서 경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얘네들은 모두 다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럼 바닥에 닿았을 때 마찰 없어요. 속력 누가 빨라요? 속력 누가 빨라요?
뭐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바닥에 닿을 때요. 속력은 루트 2G H만큼이지 어떤 경로를 내려왔냐, 경로의 모양이 어떠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높이 차이가 속력을 나타내요. 자, 그러니 사이클로이드 면을 내려오던 빗면을 내려오던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똑같이 예를 들어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5야.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근데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경로가 다른데? 뭐가 다른가요?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달라요. 누가 더 먼저 내릴까요? 가가 먼저 가가 먼저 내려와요. 됐어? 네, 가는요. 급경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거의 자유낙하예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가 나중에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속력이 5가 되는 순간 바닥에 내려온 거죠. 이게 가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사가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하게 가죠. 그래서 5가 될 때까지 됐어? 갑니다. 그래서 5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얘가 훨씬 더 많이 걸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 이런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 닿았을 때 속력은 똑같다. 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으니까.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린 거 찾으세요 라고 했네요. 몇 번 찾으셨습니까? 얘가 A, 얘가 B.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르다는 게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속력이 같다는 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별표. 이 문제 그 자체로는요. 앞뒤 내용 없이 그냥 이 자체의 문제만으로 의미가 있으니 여기 있는 이 문제의 푸는 과정들을 머릿속에 이제 그래서 이건 처음 듣던 두 번째 듣던 상관없죠.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사진 찍어 넣으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책상면에요. 용수철을 압축해서 A라고 하는 수레와 B라고 하는 수레를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용수철 압축했던 걸 놓으면 용수철이 양쪽에서 빵 하고 밀기 때문에 A 수레도 B 수레도 서로 동시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요. 1초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새끼는 이만큼 가서 여기 있는 벽에 부딪혀. 그래서 B라는 물체도 똑같이 1초 지난 후를 봤더니 얘를 요만큼 밀려서 여기 있는 벽에 부딪혀. 그 얘기예요. 알겠어? 그랬을 때 밀려나간 거리를 XA, XB라고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밀려나간 거리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죠. 자, 보면 실제로 A하고 B 중에서 그래서 손을 놓으면 용수철이 누굴 더 세게 밀었을까? 용수철이 문경아 줄여 밀어서 용수철이 더 세게 민 건 A일까 B일까? 용수철이 압축했다가 놓는 순간 용수철이 더 세게 민 건 A 물체일까 B 물체일까? 같은 크기죠. 용수철은 양쪽으로 미는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습니다. 손을 누르는 순간 용수철은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반발합니다. 그래서 밀려요. 되겠어? 그래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용수철이 민 힘의 크기는 1대1로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민다. 여기서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요. 누가 더 질량이 큰지 비교하는 거. 이렇게 용수철에 놓고요. 양쪽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손을 탁 하고 치워보세요. 그러면 실제로요. 예를 들어 A가 1kg짜리 물체라고 칠게요. B가 2kg짜리 물체라고 칠게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밀어. 누가 더 빨리 날아갈까? 네, 가벼우면 빨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얘네들의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요.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냐면 1대2라고 치자. 그럼 꼬매나 질량분의 힘이 뭐니?
뭡니까? 가속도. 얘네들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2대 1. 이해해요? 이해해요? 가벼울수록 속도 증가량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실제로 욕설이 밀고 있는 동안요, 가벼운 애는 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무거운 애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해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치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A의 속도 증가량이 B의 속도 증가량이 몇 배? 2배. 그러니까 얘의 속도가 2V라면 얘의 속도가 얼마란 얘기니? V.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 비율도 몇 대 몇이니? 2대 1이지. 그러면 강거리 비율. 거리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어디 떨어졌어요? A가 간면적 간거리는 이만큼이에요. B가 간거리는 이만큼이에요.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이씨, 가로는 똑같죠? 높이 비율만 다른 거죠.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지.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의 간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 여러분 꼬마 보세요. 실제로요. 얘가 2대 1인지 몰라요. 대신에 애초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비율이 2대 1이라고 치자. 그럼 속력 비율이 몇 대면? 2대 1. 가속도 비율이 몇 대면? 1대 1. 그럼 질량 비율이 몇 대면? 1대 1. 이 생각 뚱뚱하다. 이 얘기예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요, 힘의 크기가 물체에 같은 크기가 작용하면 그 물체의 질량비의 역수가 가속도, 속도, 이동, 거리 비율이다. 알겠어? 질량과 반비례하는 가속도, 속도, 이동, 거리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맨 처음에 봤을 때 A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갔네. A가 가볍고 B는 뚱뚱하네. 그래서 이게 짐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반발한 거리만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기니 D의 가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억. AB의 속력의 비율은 무슨 비율과 같습니까? 물체가 간 이동 거리 비율과 속력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같죠? 거리 비율이 속력 비율. 여기서 거리를 얘를 XA, 얘를 XB라고 했으니 속력 비율도 XA 대 XB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얘기고. 자, AB의 운동량의 크기는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는요, 질량과 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반비례.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보세요. 얼마? 2. 질량에다 속도 곱해보세요. 얼마? 2. 같죠? 왜 그러게요?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선생님, 저거는 선생님이 1대 2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가 달라지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맞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멈춰있던 수레가 왜 갔어? 용수철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힘 받았어요. 그 힘을 A도 B도 같은 크기의 힘 받은 거 아세요? 그럼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 어때요? 같죠? 그러면 A, B가 받은 FT, 다시 말해서 충격량의 크기 어떻다? 같다. 충격량이 뭔데? 충격량이 뭔데?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어? 0이죠.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데,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받은 충격량이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그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거니까 질량에다가 속도는 얘랑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걸 곱한 값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어때?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같니?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라서. 근데 얘는 운동량의 크기가 같니? 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되겠죠? 자, 지금 MB, MX, XB 분의 MA, XA의 비율이 1이라면 얘네들의 크기가 같으니까 됐어?
자, 그랬을 때 운동량의 합은요 라고 하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크기는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근데 방향이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 되죠. 이렇게 하게 되듯이. 13번 맞은 사람. 우와, 13번 맞은 사람. 네, 13번 보시면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도, 맨 처음에 속도 얼마였어? 20. 그리고 나서 M2 올려놓으니까 속도 얼마 됐어? 15. 됐어? 네. 그 15의 속도로 마찰이 있는 곳에 들어간 게 몇 초야? 6초. 네. 그래서 6초부터 몇 초까지 밀려가다 멈췄어? 그러면 총 간거리가 얼마야? 6초부터 16초 동안 75m 밀려가다가 멈췄지? 자, 멈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뭐였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얘기지?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건 누가 한 일이 있다는 거야? 알짜는 힘이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알짜는 누구고요? 마찰이 시간. 됐죠? 네. 그럼 보세요. 실제로요. M1과 M2의 질량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마찰이 한 일은요. 얘네들 마찰력이 얼마래요? 나왔잖아요. 마찰력 얼마래? 6N이라고 그림 밑에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M1이라고 하는 물체 위에 M2까지 올려놓으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라는 게 작용할 건데 마찰력이 6N이고요. 그 마찰력으로 밀고 간 거리가 몇 미터라고요? 75m요? 그럼 마찰이 한 일 얼마입니까? 6 곱하기 72, 75? 얼마? 450.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이 450줄? 근데 보면 알짜인이 한 일은 반드시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켰다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나 되냐? 450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요. 얘네들이 맨 처음에 갈 때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얼마라고요? 15요? 그랬다가 마찰이 한 일을 이만큼 받으니까 나중에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요? 0. 그래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처음 운동 에너지만큼일 테니까 2분의 1 M1 더하기 M2에다가 2분의 1 M2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은 225. 이게 450. 됐어?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해. M1 더하기 M2는요. 225분의 900이네요. 얼마 나오냐? 얼마? 4 나와요. 그러면 M1 더하기 M2가 4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M1 더하기 M2가 4라는 건 알겠지만 M1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M1이 얼마냐면요. M1 혼자 나갈 때 운동 에너지 얼마? M1 혼자 갈 때요.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 운동량 M1 혼자 갈 때가요. M1에다가 속력 얼마를 곱할까? 20. 근데 여기다가 M2를 올려놔도 됐어. 운동량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자, 그래서 나중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15의 빠르기로 가는 질량은 M1 더하기 M2. 그래도 운동량은 고정. 이게요. 내가 M1 혼자서 가던 수레에 M2를 올려놓는 그 자체가 물체 입장에서 충돌이거든요. 그 충돌이 일어나도 운동량은 고정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머리가 있으시면 이게 이제 4, 3 이러잖아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4M1은 3M1 더하기 3M2. 그래서 M1은 3M2 이거죠. 됐어. 근데 M1 더하기 M2가 4니까. 됐어. M1은 얼마? 3kg. M2는 얼마? 1kg. 이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요거를 M1 더하기 M2가 3kg라는 거 어디 써놨는데? 근데 요거요. M1 더하기 M2는 여기서 8 써요. 4. 요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네, 이렇게 가지는 게 맞습니다. 자, 공격.
등가 속도 운동일 때 시간 위치 그래프 1번처럼 돼야 되는 거 알죠? 시간 속도 그래프 2번처럼 돼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운동량은 어떨까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의 질량 부패도 모양 똑같은 운동량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 2번 모양이 나와요. 운동량 그래프나 시간 속도 그래프나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얘는 등가 속도보다 가속도의 크기, RGM의 크기 일정해야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15번. 이거 아까 했던 그 문제랑 똑같죠? 저 용수철 보여요? 양쪽에서 밀어요. A를 세게 밀어, B를 세게 밀어.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요. 자, 그럼 쓰자 보다가 힘의 비 1대1, 질량비 1대2. 그치? 네. 자, 이제 불러. 가속도비 2대1. 2대1, 속도비 2대1. 2대1, 간거리비 2대1. 2대1 될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 용수철이 밀고 나면 그러면 가벼운 A의 속력은 2V, 무거운 B의 속도는 V. 이거 밀 때까지는 속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밀고 나서 용수철로부터 분리되면 그 속도로 쭉 가죠. 맞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밀고 나면 그 속도로 쭉 가는 무슨 운동을 할 거야?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여기서 문제는 요 구간의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려라. 밀 때가 아니고요. 밀고 난 후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후 요걸 됐어. 그래서 용수철이 밀고 나서부터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등속 운동에서 시간 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등속 운동에서 시간 거리 그래프는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맞아요. 등속 운동. 이렇게 되고 사실은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번 그림 나와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맨 처음에 밀고 있는 동안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해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 4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용수철이 떨어지고 나서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쳐야지. 그래서 고쳐드린 겁니다. 되겠어? 네. 자, 지금 15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렸어요. 알겠냐? 지금부터 3분 준다. 자기가 틀린 거 다시 봐요. 이거 틀린 거 또 틀리면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구제가 안 됩니다. 서연아,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네. 중력의 정의가 없거든요. 시에 걸려있는 힘이 네, 저 15번 이리 와. 등가속도 운동해줘. 네. 자, 지금은 분리된 후는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에요. 네. 자, 분리된 후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가 비례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용수철이 밀고 있을 동안은 등가속도 운동이라서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거리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또 질문에서 일단
그러면 네가 한 일만큼 에너지를 질러. 마이너스 A를 그만큼 에너지. 네. 네, 이 자체는 그냥 한 가닥의 실이고요. 그냥 VV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한 가닥의 실이 이렇게 고정도를 이번에는 문제가 매달렸으면 16톤의 문제가 매달렸어요. 16톤의 힘이 전혀 안 달았어요. 근데 한 가닥이기 때문에 모든 부위가 다 같은 관계라고. 그냥 밑에는 네, 이 자체가 한 가닥이에요.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하나만 보는 게 낫다. 네네네, 그냥 힘이 전달. 네. 네. 운동 잘 살려거든요. 운동 많이 하고. 뭐요? 됐어? 여기까지. 밥 먹고 와. 네. 공부를 해야 돼. 가방이랑 날짜를 반대로 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학교가 저기 양강이요. 쟤랑 같은 학교니? 수학이 마지막 날. 제로스한테 말씀드려. 아 네. 정말요. 잘하고 싶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근데 다짜고짜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밥 지금 먹으러 우리가 가요. 갖고 있는 문제가 근데 그거 부담스러워서 하기 어려워요. 너는 하이퍼 밥 먹으러 가요. 부담스럽고 우리 교제하는 거 먹으러 가요. 주부장처럼 오늘 지금 늦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가느라고 못 먹었어. 진짜 시원하다. 너무 힘들었어. 여기 들어와서 밥을 먹을 일도 없는데 정신 차리고 30분이야.